네, 안녕하십니까. PPT 팀에서 발표를 맡은 안용준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 앞서서 주최 측 진명숙 선생님께 사죄 말씀 하나 드리면, 이쁘게 옷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 회사에는 맨날 티셔츠만 입고 오거든요. 이렇게 발표하겠다고 카라티 입고 오는 날이 몇 안 돼서 부득이하게 제공해 주신 옷을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저희 팀 팀장 박종상 책임님하고 박충훈 책임님 함께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세 명이 이 세 명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온 결과물이냐 하면 저희 세 명이 팀 구호를 가운데 놓고 찍은 실제 사진을 AI에게 이 데몬 헌터스트라는 주제에 맞게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나왔던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했더니 사람은 없어지고 구호만 남았습니다. 근데 구호는 제대로 남았습니다. 저희 구호 전체 풀텍스트 그대로인데요. 지금 이제부터 저희는 이 구호에서 긍정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이 과제 발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산적해 있는 문제들,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어떤 긍정적 요인들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문제가 생김으로써 발견됐던 긍정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안을 해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에서 생겼던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추리게 된 기준은 일단 프로젝트의 성공 기준이라고 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응답 속도, 그리고 오류율, 장애, 이 여러 가지 성공 기준들을 얼마나 많이 저해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내부로 논의를 거쳤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해야만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5가지 주제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기능들의 요구사항 일정이 서로 많이 얽혀 있고 지금 일정이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이제 단기 방안 설명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른 모듈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인데 별도의 CR 절차 없이 임의로 반영이 돼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모듈들의 어떤 테스트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저해 요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1차적으로 전문임을 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케팅 부서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 요인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스프린트 단위로 진행을 했다고는 했으나 여러 가지 일정 공유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된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산출물 이미 개발된 산출물 결과가 있었는데 그 해당 결과가 예를 들면 지금처럼 스키마 버전 3가 일본 모델에만 들어가 있어서 실제 제품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요구사항들 일정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사실 가장 이 간트 차트도 그렇고 처음 봤을 때 인지했던 문제는 현재 날짜는 10월 5일입니다. 그리고 베타 테스트 날짜가 10월 20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프로젝트 기간 중에 이 대부분의 기능의 핵심 요소가 되는 SDK 2.4의 딜리버리 일정이 이미 베타 테스트 기간의 중반을 넘어서 있는 10월 6일과 5일과 6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정을 잡으면 안 됐지만 이미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보자면 꼭 SDK만이 아니라 또 성능 캐시에 대해서도 성능 캐시 기능에서 CR이 발행이 안 돼서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부서와 백엔드 부서 간에 왜 갑자기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되었죠? 어제 임시로 이렇게 수정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공유는 나중에 드릴게요. 이런 식의 의사소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1차적으로는 이 개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전체 개발팀들 간의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CR은 빨리 발행이 돼야 되고요. CR 발행을 통해서 먼저 성능 캐시라는 기능 전체 딜리버리를 위해 일단 초기 단계에서 각 부서가 테스트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요구사항 변경점들이 다 공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SDK 2.4가 오늘 날짜를 10월 5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또는 내일에 지금 배포가 되게 되는데 통합 테스트 일정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7일부터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K가 업그레이드 되는 대로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다른 모듈의 의존성이 없는 TC부터라도 최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캠페인 배너 테스트, 그다음에 SDK 2.4와 직접 연동이 되는 기능 테스트를 테스트 앞부분에 빨리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7일과 9일에 해당 테스트들을 진행을 하게 일정을 잡아봤고요. 그다음은 이와는 약간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성능 캐시 레이어 버전 2에 대해서도 테스트 일정을 그 테스트 전체 그 연동 테스트 일정의 앞부분 10월 9일에 마련해서 테스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테스트를 위해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적어도 연동 테스트 일정 안에서 10일에서 12일 안에는 이 테스트 일정이 진행이 될 수 있게, 즉 이 단기 방안을 요약해 설명을 드리자면 연동 테스트 일정을 잘 쪼개서 미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마련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정확하게 아무래도 사업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저희 사업부와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 TV와 그 모니터를 개발하고 있는 저희 사업부 입장에서는 어떤 변경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에 맞는 TC들을 최대한 소규모로 잘 범위를 잘 지어서 뭐 테스트 범위와 테스트 일정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CR 절차 없이 물론 그 단기 방안 자체는 앞에 설명드린 액션 아이템과 동일한데요. 일단 이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CR 절차 없이 어떤 요구 사항이 임시 변경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추후에 이 변경점들을 바뀌었으니까 인지하십시오라고 공유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듈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나의 잘못인지 아니면 다른 모듈의 어떤 문제 때문인지에 대한 아주 혼란이 초래하게 됩니다. 이 역시 개발 일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 부서의 의견이었죠. 그 사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해당 부분을 놓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상의 없이 이 기능이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누락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으니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방안이 이렇습니다. 현재는 베타와 런치 두 단계지만 베타 2 단계를 하나를 추가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배경은 먼저 그 베타 2 단계를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일단 베타 1에는 소셜 로그인을 하는 것처럼은 돼 있지만 실제 소셜 로그인을 하지 않습니다. 소셜 로그인 페이지로 리액션을 하겠지만 현재 지금 제품에서 보여줄 기능에서 연동될 그 소셜 기능 연동은 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 인증은 베타 2에서 그 지금 예상 일정으로는 11월 1일 정도로 잡아봤는데요. 이 일정에 실제 이 소셜 로그인 기능이 적용되게 하면 어떨까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 사실 사업부 이전에 어떤 이력을 좀 참고를 해봤었는데요. 저희 사업부 모델 중에 스탠바임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이 중간중간에 이슈들이 많아서 해당 이슈들을 그 개발 단계와 좀 품질 부서 사이에서는 아니 이 이슈를 이렇게 안고 왜 지금 개선하지 않고 나가느냐 이런 식의 아규먼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시장에 출시해 놓고 보니 오히려 고객들이 수정이 자주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품이 좀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모습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마케팅 입장에서 처음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은 나쁠 수 있겠지만 이런 마케팅 소구점들을 잘 설명을 한다면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으로 더 사업적으로도 더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액션 아이템으로는 당장 내일입니다. 현재는 10월 5일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이거 베타2에다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협의를 진행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소셜 로그인 하려면 결국 보안 약관 갱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11월 1일 전에 그 전에 약관 갱신 관련 업무들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해서 베타2에 해당 기능이 들어갈 수 있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프린트 단위, 그러니까 애자일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는 하는데 사실 도입됐는지 잘 모를 만큼 리스크 파악이 좀 늦게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왜냐하면 일정 공유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사항들은 그 데일리 스크럼 시에 그 물론 지금 어떤 협업 툴이 사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에 그래서 데일리 스크럼 시의 관련 리스크들과 이런 것들을 재빨리 즉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 활동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보안 약관 갱신 또한 그 스프린트 단위로 그
빠르게 리스크 분석을 했다면 오히려 이렇게 지금 현재 베타 테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중반에 넘어간 시점이 아닌 초기 시점에 나중에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 보안 요구사항에 변경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를 들면 처음부터 안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모두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다거나 이 리스크가 파악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이 시간이 지난 시점이니까 일단 최대한 빨리 보안 약관의 갱신에 대한 검토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우선순위 기준으로 좀 낮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물론 영향도는 클 수 있지만 이 어떤 모델에 적용돼야 되는 그 기술의 어떤 표준 기술에 적용돼야 되는 버전이 지금 현재는 스키마 버전인데 스키마 버전이 모델별로 상이했었습니다. 상이함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 베타가 지금 약 14일 정도, 15일 정도 남아 있는 이 짧은 기간에 이게 파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개선은 해야 하니 이 주무 부서인 디바이스 파트에서 이 V3 문서를 빨리 배포하고 그리고 반영 요청을 배포는 오늘 했다고 합니다. 10월 5일 했다고 돼 있었으니 빨리 반영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6일 안에는 이 적용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단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외 R&D에서 메일이 왔는데 해외 인도 법인입니다. 인도 QA 법인에서 회의록을 바탕으로 그 테스트 과정을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AI 번역 툴을 쓰다 보니까 번역상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테스트 과정에 좀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 TC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어떤 TC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되어서 테스트 캐파가 낭비되었다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법인에서 이미 요청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날 당장 번역 담당자를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잘못 번역돼서 잘못 인지됐던 문서에 대해서는 공식 영문 번역본을 당장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R&D와 공유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서 다음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한번 잘 만들어 두면 이 인도 법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인들이 설립됐다고 쳤을 때 좀 더 의사소통이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문제들 속에 근본 문제들이 어느 정도 다 녹아 있었을 텐데요. 이것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면 현재 보시는 자료에서 그 보라색으로 표시된 문구들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에서 각 요구사항들의 의존 관계들이 잘 파악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과 일정을 관리하는 통합 관리가 부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변경 관리 프로세스가 CR이라는 얘기가 오고 간 거 보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경 관리 절차에서 미준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적 영향이 큰 의사결정, 소셜 기능인데 이 기능이 마케팅 부서의 동의 없이 그 기능이 디퍼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모니터링이 에자일 프로세스 도입했다고는 하나 리스크 파악이 좀 늦어진 것 같이 보이는 걸 보면 그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스프린트 단위에서 준수될 프로세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키마 버전 3가 어떤 모델은 버전 2, 어떤 모델은 버전 3가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산출물,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 체계들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는 사실 많은 글로벌 표준 PM복에 의해서 많은 프로세스가 있고 많은 협업 툴들이 있습니다. 그 툴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도입을 하면 될 텐데 사실 저희는 이런 부분보다도 보면 대몬사는 다양한 가정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업 규모는 어느 정도 큰 기업일 텐데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들을 도입을 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주무부서가 하나 있어 만들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무부서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프로젝트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가 잘못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게 사전에 잘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저희 사업부에서 이니셔티브 단위로 이렇게 그 에자일 프로세스 도입해서 전체 이 개발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시점에 이 프로세스 현재 이 일정이 늦어졌으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문제가 벌어진 다음에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의 이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보건대 벨로시티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젝트 진행 절차를 보건대 앞으로의 남아 있는 과제 세부 항목들을 달성해내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미리 노티를 해줍니다. 즉 감시가 아니라 지원하는 조직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내용들은 그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던 건데, 사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자면 조달 관리 측면에서도 좀 계약을 할 때 계약과 관련된 어떤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대응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준비한 말은 많은데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일단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들 질문하시겠습니다. 이 긍정 키워드에 맞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다른 팀에서 보기 힘든, 제가 다른 어떻게 보면 제가 배워야 할 점 같기도 한데, 그 사안을 굉장히 잘게 쪼갠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까 뭐 테스트도 여러 가지 쪼개서 이제 크게 보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안 보이지만은 쪼개서 봤을 때 뭔가 해결책이 보인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게 아까 테스트 할 때도 나왔고, 특히 이제 베타 거기 적용하는 부분도 베타 1, 2로 나누는 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을 긍정으로 바꾸는 뭔가 계기가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PM의 중요한 역량으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은 뭔가 질책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이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협조를 해줄 수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일하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인상 있게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발표하면서 좋았던 점은요. 그 단기 조치들에 대해서 아주 현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현업에 그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액션 아이템을 듀데이트까지 넣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세분화시켜서 하셨던 부분이 마치 정말 지금 이제 발표 자료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듯한 그런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심사위원으로서 잘 느꼈고요. 문제 정의를 하시면서 관점을 프로젝트 성공 기준, 특히 품질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단기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조금 아쉬운 점은 그 5개 문제 정의를 하시면서 5개만 주시고 그다음 돌발 사항 그대로 주셨는데, 좀 어떻게 이 문제 정의들이 나왔는지, 물론 이제 관점을 주시기는 했지만 그 과정들이 좀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고, 많은 문제점들 이슈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5개만 그냥 튀어나와서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된 부분, 그거는 좀 아쉽고요. 자, 그다음 이제 단기 조치 부분에서 이제 베타 2 단계, 베타 2 단계를 넣으신 부분은 품질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십니다. 어쨌든 베타 1, 베타 2로 가는 건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발생할 수 있는 일정에 대한 어떤 지연 부분, 비용에 대한 초과 부분, 또 자원이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그러니까 지금은 품질 관점에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품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스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요소들을 희생하시는 부분이 되는데, 그걸 통합적인 PM으로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관련 부서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통합적 관점에서 베타 2가 가능하여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베타 2가 가능하니까 진행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품질 관점에 처음에 품질 관점에 포커싱 하셨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만 진행하시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너무 품질 관점에서만 접근하셨다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다른 문제점들, 비용과 일정과 자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현재 소셜 로그인이 지원이 불가능한 이유는 보안 약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약관 측면이 해결되고 나면 보안 약관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소셜 로그인 기능에 대한 테스트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보시면은
그 소셜 기능이 인입되어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QA 담당자가 테스트 케이스가 베타에 들어가지 않은 케이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적으로 보건데 현재 베타 테스트가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테스트 캐파로 봤을 때요. 그리고 돌발 상황으로 발생했던 그 해외 QA의 어떤 리소스도 원래는 낭비가 되고 있었다면 지금 이 돌발 상황 개선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추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윈윈 파저티브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품질만 사실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마케팅 부서에도 혜택이 분명히 가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1 때는 품질적인 요인으로 품질을 2단계로 나눠서 안정화를 할 수 있고, 마케팅 측면에서는 원래 마케팅 부서에서는 캠페인을 하려고 일정을 잡은 거거든요. 베타 테스트 일정을. 근데 이제 베타를 2단계로 나누면 그 캠페인적을 하려고 했던 것도 2단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그 UI 기능만 오픈했을 때 사용자들이 접근을 한 다음에 사용성을 보고, 그 다음 베타 2 때 그분들이 만약에 다시 그 로그인, 소셜 로그인을 해서 다시 그런 사용성을 평가를 해준다면 상품을 더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리고 그 베타 테스트 2 일정이 론칭 일정과 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론칭되는 시점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적으로도 생각을 해서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세컨더리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조금 필요하시겠다라는 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데몬 4번의 이제 단기 조치에서 지금 스프린트 단위의 테스트에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이제 단기 조치에 관련된 사항에서는 뭐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라든지 뭐 그 스크럼 자체의 어떤 리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치가 스프린트 단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한 그 대처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에 장표에 그 데일리 스크럼을 하겠다라는 거는 나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가 2주 단위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2주 단위로 뭔가를 해서는 아웃풋이 나오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매일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지금 이해 당사자들 간에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그 리스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전체 공유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함으로써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계속 공유하는 자리가 사실 없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좀 식사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그런 말들이 거기 문제점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때 딱 그런 가치 공유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팀보다 그 문제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 원인 5가지 레벨을 가장 밸런스 있게, 지금 저는 계속 노트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 가장 밸런스 있게 지금 노트가 돼 있고 발표를 진행해 주신 것 같고요. 혹시 그 CR 체인지 리퀘스트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가 없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없는 경우에도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돌발 행동이 있었고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아니면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는 뭔가 예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그 개발 프로젝트 개발하는 방식 자체가 다 같지는 않겠지만, 저희 사업부에서 진행하는 내용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지금 사실 그 문제가 발생되는 배경은 백엔드 부서에서 어떤 무언가를 인입을 시켰는데 그 기능이 다음날 봤더니 그 성능 테스트, 성능 지표에서 NG가 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빌드 때 자동화 테스트하는 TC에 해당 관련된 테스트가 만약에 반영이 돼 있었다면, 그렇다면 아예 빌드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체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저는 기술적인 내용 빼고요, 안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유라는 단어였거든요. 다른 데 없는 공유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왔고 해서 이 공유라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 프로세스 혹은 공유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배포 신뢰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연동이 될 텐데 이 공유 문제에 대한 혹시 추가적인 솔루션이나 레슨런이 있을까요? 그 사실은 공유라는 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는 거지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일부러 그 행위를 해야 한다면 사실 그거 너무 로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한 프로세스상의 어떤 필요한 지표들이라면 만약에 제가 그 발표 말미에 설명드렸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주관하는 부서의 한 부서장이 된다면 지시를 하고 싶은 부분 중은 예를 들면 출근을 했을 때 그날 메일의 가장 첫 페이지에는 해당 소속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 사항과 필요했던 코멘트들이 한번 노티가 된다거나 그런 식의 알림이 되는 게 공유 관점에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시간 관리를 잘 해주셨는데 혹시 뭐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마지막에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만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저희가 단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면서 대부분 지금 현재 이 이도윤 PM 같은 경우는 좀 PM으로서 역량이 여러모로 좀 부족하고요. 사실 그 프로젝트 초기 때 조치돼야 할 것들이 대부분 다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질문 주셨던 마지막 부분은 다 장기적 대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CR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결국은 그 체인지에 대한 반영이 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저희 뭐 PM복이나 또는 LG 역량 그런 프로세스에 다 있는 사항대로 적용이 되어서 뭔가 이제 변경 수행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고 라시 매핑을 한다든지 또는 체인지 컨트롤 보드 CCB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초기에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간단히 기입만 해두었습니다. 뭔가 WBS나 또는 백로그를 기반으로 뭔가 또 워크숍을 좀 정례화해가면서 좀 뭔가 그런 의사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대부분 공통된 의견들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좀 이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좀 당장 이 위험하게 커져버린 대문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 부분에 좀 많이 집중을 하면서 또 사실 저희 3명이 전부 개발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PM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많이 집중해 보면서 아이디어들을 많이 모아보았습니다. 혹시 좀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